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5 시리즈를 구입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나와주시는 오너분이 계시잖아요. 네. Let's make this love last till Valentine's. Let's spend this night together. Let this fire burn inside our hearts. Let us soak in all the pleasure. 네, 이번에는 몇만 킬로 타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타기 시작한 거는 1년 6개월. 왜냐면 3월 달에 샀으니까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1년 6개월에 주행 거리는 33,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 나와서 장단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더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이제 한 1년 6개월 탔으니까 일단 이 5 시리즈를 구입했던 이유부터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하던 차종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E클래스가 가장 끝까지 고민이 됐고 그 외에 뭐 비슷한 급에서 볼보 S90 정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타보시면요 이게 얼추 엇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 그렇죠. 승차감에 있어서 저는 사실 주행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주행 성능을 엄청 따지진 않아요. 제가 뭐 운전할 때 엄청 치고 달린다든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승차감 오히려 승차감에 있어서 저는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게 5 시리즈가 하도 뭐 단단하고 스포티한 주행 이런 걸 유명하니까 나랑 좀 안 맞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5 시리즈가 제일 컴포트했다고 해야 될까? 오히려 심지어 이게 M 스포츠 패키지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들 뭐 5 시리즈 뭐 M 스포츠 패키지를 많이 넣으시길래 아 나는 안 그래도 5 시리즈가 좀 단단해서 싫을 것 같은데 아우 그 M 스포츠까지 넣으면은 너무 딱딱한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가 느낌을 얘기하자면 S90은 컴포트한데 약간 좀 너무 부드럽다.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엔 울컹거리는 느낌? 이 클래스는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그렇게 컴포트하지 않네? 약간 조금 거치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2열 공간감 때문에 S90이 괜찮았고 근데 이제 혼자 주로 타고 다니시니까 이걸 선택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장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신차 살 때 더 편해야 되니까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저는 그냥 일반인 차주니까 일반인 차주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딱 이제 주차장에서 세워진 내 차를 향해서 갈 때 딱 멀리서 내가 딱 내 차 저기 있지 딱 하면서 그때 뭐 여전히 뿌듯합니다. 아직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뭐 디자인이 개인 취향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저는 아직도 이제 그 당시 끝까지 고민했던 이 클래스를 보면은 약간 조금 아쉬워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채널은 모르겠는데 그 E클래스 아방가르드 모델 오너뷰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등장해가지고 어떤 채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이제 제 차가 아니니까 그냥 역시나 E클래스는 이번 세대 디자인은 좀 아쉽다. 아방가르드건 익스클루시브건 S90은 괜찮아요. 디자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약간 되게 중후한 느낌. 하지만 이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뭔가 더 특히나 M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단 범퍼가 딱 마징가 제트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엄청 남성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경쟁 차종 대비 압도적으로 디자인은 5 시리즈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전면부뿐만 아니라 이제 후면부의 그 리어 램프 있잖아요. 이번 세대가 리어 램프가 되게 굵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아. 그게 물론 저는 볼 일이 없지만 제가 타고 다니면서 다른 5 시리즈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야 저기가 되게 이렇게 볼드하게 뭔가 묵직하게 되게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게 그거 자체가 이제 사이드 턴 시그널? 제가 잘 모시니까 잘 몰라요 이런 거. 깜빡이 저거 자체가 깜빡이가 돼서 딱 들어오면 더 멋있었을 건데 거기가 되게 얇게 들어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쫌스러워 보인다. 뒤에서 다른 차를 볼 때. 그리고 또 장점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저는 뭐 5 시리즈도 그렇고 E 클래스도 그렇고
뭐 A6 이런 독삼사 있지 않습니까? 중형 세단 라인들. 이게 뭐 더 이상 이거 샀다고 해가지고 야, 나 5 시리즈 오너야 뭐 이럴 시대는 아니다 보거든요. 원체 뭐 그 위에 포르쉐도 있고 마세라티도 있고 그만큼 많이 대중화됐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하차감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성비적인 하차감으로 따졌을 때 5 시리즈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가성비 하차가. 가성비 하차가. 하차감을 느끼고는 싶은데 아, 차만 나 1억 이상은 못 쓰겠어. 그건 좀 부담스러워. 야, 포르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경쟁 모델의 그런 아쉬운 거 대비해가지고 5 시리즈는 그래도 아직 뭔가 브랜드 그 명성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에 반면에 이제 할인도 또 많이 해주니까 이제 이 5 시리즈 520i 엔트리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M 스포츠 패키지에 넣는다고 해도 할인 많이 받으면 이제 5천 중후반에도 가능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할인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받으면 300?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저로서는 기분이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게 이제 구입하고 난 다음에 네. 중고차 가격 방어가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한 3만 넘게 타고 한 1년 6개월 탄 차들이 얼마 정도 하죠? 일단 지금 3만 킬로 정도 된 모델이 찾을 수가 없어서 2만 킬로 탄 모델로 네. 2만 500킬로 탄 모델이 지금 5,7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520i인데? 520i M 스포츠 패키지. 와. 지금 처음에 나오셨을 때 이 차량 가격이 6,580만 원에서 800만 원을 할인받고 구입을 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5천 중반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만 킬로 정도 된 모델로 가격을 봤으니까 그래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야, 거의 요즘 진짜 몇백만 원 차이네요. 중고차 가격 예. 방어가 잘 돼서 오히려 다행인? 이거 촬영 끝나고 팔까? 뭐 아까 2만이 그 정도였으니까 이게 3만 3천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간에 5천 초중반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괜찮네. 그래도 1년 6개월 탔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중고차 방어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팔고 다른 걸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이 있을까요? 아, 그래도 애매해요. 그래도 없어. 네. 진짜 만족도가 높은 거네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제 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5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명차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마 다들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벤츠의 그 브랜드 명성이나 디자인 뭐 이런 건 따라갈 수가 없지만 확실히 주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5 시리즈를 또 욕먹으려나? 뭐 어쩔 수 없죠. 오너의 입장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가 그렇게 주행이 좋은 건지. 일단 저는 막 엄청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바라진 않아요. 근데 제가 되게 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100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모든 부분에서 꽈락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5 시리즈가 참 좋은 게 일단 되게 조용합니다. 저는 한 조용한 걸로만 따지면 한 G80 정도는 돼야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조용해요. 네, 내부 소음이나 외부 소음 차단으로 보나. 네. 그리고 출력이 이게 수치적으로는 180마력 네.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180마력이 이 정도 세단에서 엄청 뛰어난 성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수치 이상의 그 뭔가 안정감? 그리고 그 힘이 되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충분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스포츠 모드는 거의 안 틉니다. 컴포트 아니면 에코 이렇게 한 거의 반반 타고 다니는데 네. 컴포트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컴포트까지는 제가 봤을 땐 충분한 것 같고, 근데 에코 모드는 확실히 이제 차선 딸려요. 변경할 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해요. 제가 저도 이제 520i를 타고 있으니까 이걸 주행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에코 모드를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데 막 안 눌려. 그래서 안 나가. 그래서 약간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같이 타시는 분이 되게 좀 아끼나 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실 오너가 이제 느꼈던 연비나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그 채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나왔던 E클래스 여성 오너 네. 그분이 이제 제네시스를 타면서 비교를 한 그 연비에 대해서 그게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게 네.
저는 지금 솔직히 뭐 디자인적으로 보나 주행적으로 보나 제네시스가 살짝 탐이 나긴 해요. 그래요? 제네시스의 어떤 모델? 뭐 GV7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네. 근데 아직도 뭔가 주저되는 게 제네시스가 연비가 안 좋잖아요. 정말 잘 타야 한 8, 9? 이 클래스도 그렇고 이 5 시리즈 네. 원체 뭐 예전부터 유명했지만 이 가솔린 모델도 연비가 잘 나옵니다. 지금 평균 연비가 12.9 찍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직장을 바뀌어가지고 도심 주행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약간 이렇게 뭐 올림픽이라든지 강변북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한 13.23? 충분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요즘에 기름값 너무 비싼데 네.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부담이 좀 덜하죠. 이제 장점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으니까 단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다른 중형 세단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중형 세단들은 뭐 G80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K5도 그렇고 네. 이게 본닛에서부터 루프까지가 되게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는 포르쉐가 제일 예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상하게 이 5 시리즈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전고가 좀 높은가? 루프의 전고가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다 볼록? 약간 이런 느낌? 그 약간 모델 3가 네. 막상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와 되게 포르쉐 같겠다 하는데 막상 실물로 보면 약간 뭔가 불룩한 이게 루프 부분이 볼록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뭔가 거슬리는데 뭔가 이상한데 어색한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확실히 이 본닛에서 이어지는 요거 뭐라고 하죠? 전면 유리창? 실드 네. 예, 요 각이 좀 급격해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 예쁜 게 없잖아 있습니다. 전 그것까지는 못 느꼈었는데 진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제 와이프가 맨날 뭐라 합니다. 까탈스럽다고. 그럼 또 단점이 있나요? 실내 디자인이 뭐 어쩔 수 없는 단점이죠. 근데 막상 아실 거예요. 이게 실온호가 돼보면요. 네. 뭐 타다 보면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이 차를 타가지고 뭐 매일같이 뭐 소개팅을 나가서 매일같이 뭐 잘 보이고 싶은 여자분을 옆에 앉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타다 보면은 뭐 와 예쁘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뭐 게다가 제가 늘 수납 공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아니 저는 그래도 짐이 좀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주로 혼자 타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패밀리 세단이니까 뭐 가족분들이랑 많이 타시고 가면은 진짜 막 너무 좁습니다. 이 수납 공간이 아니 방금 제가 그 레이 보고 왔는데 하다못해 레이보다 부족해. 레이는 뭐 여기저기 수납이 엄청 많더만요. 막 요 밑에도 있고. 네. 근데 요게 특히나 뭐 커피 한 2잔 시키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이런 데서 없어 막 여기도 엄청 얕고 막 그리고 여기도 뭐 컵 하나 안 들어갈 정도고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좀 많이 승질나는 문제인데 네. 다른 거야 그냥 좀 아쉽다. 아유 참 그러네 정도였다면 이건 정말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싶은 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많이 하는데 네. 디스플레이 크고 좋아요. 네. 실제로 보고 다니면 시원시원해요.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하면 티맵이 한 10번 중에서 한두 번이 먹통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강남 이런 데 가면은 네. 빨리 뭐 약속 시간 지금 급하고 빨리 위치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럴 때 먹통 돼버리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내가 진짜 뭐 이거 인터넷 연결 자체가 먹통이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막 끊고 다시 막 하려 그러면 막 이거는 다른 5 시리즈 오너분들도 그런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5 시리즈의 문제인지 안드로이드 오토의 문제인지 제가 그래서 다음 달에 아이폰 새로 나오면 아이폰으로 바꾸고 애플 카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별로 기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열 공간 이야기만 한번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5 시리즈를 가지고 다른 차량들이랑 같이 공간 비교를 했던 영상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S90이 가장 넓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뭐 그랜저, G80 요 정도는 널찍합니다. 네. 근데 이제 E 클래스도 그렇고 A6도 그렇고 5 시리즈도 그렇고 2열 공간이 비슷하게 좁은데 특히나 센터 터널이 되게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저도 가끔 이제 술 먹고 대리를 부르면 뒤에 타는데 되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 타고 가는 동안에 네. 물론 시트 자체는 자방석이 특히나 크니까
그 착자감 자체는 괜찮은데,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도 비필러 부분에 있고, 뭐 센터도 각자 온도 조절할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있는 집이고, 네. 그 아이들과 조금 장거리를 종종 뛰고, 그런 분들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안 그래도 사춘기일 텐데 좀 많이 예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5 시리즈를 33,000km를 주행하신 오너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이 차량을 추천한다, 이것만 듣고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가성비 하차감, 네. 가성비 하차감으로는 아마 5 시리즈가 최고가 아닐까 싶고, 많은 이제 현실적인 아빠분들이 네. 집안의 가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차량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뭔가 이게 차로서 자기의 그 만족감을 누리기에는 5 시리즈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옵션이나 승차감 이런 걸 봤을 때도 네. 뭔가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좋고, 저는 괜찮은 차량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다들 마음속에 나의 마지막 내연기관 차,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한 2, 3년, 길면 4, 5년 타고 나는 전기차로 넘어가겠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내연기관 차로서 이 명차라 불리는 5 시리즈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